닥터파계 별별 사고. 닥터파계 별별 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무단횡단 사망사고 보행자 과실 100%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100대 제로 사고는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거의 없는데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는 뭐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건 사건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그 100% 100대 제로의 사건이 된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시 30분경 무단횡단 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중앙 분리대 방호 울타리를 넘어 1차로 상으로 넘어지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이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인데요. 사고 도로는 제한 속도가 70km였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차량 속도가 시속 66km. 그래서 뭐 그 사고도로 제한 속도에는 좀 못 미치는 속도, 규정 속도 이내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소를 했어요. 운전자를 기소했고, 자 형사심 재판부에서 이제 감정 촉탁을 받아서 저도 이제 현장에 이 사고 난 시간대에 가서 어느 정도 어두운지,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주행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그런 사건입니다. 2020년에 이제 5월에 1심 판결이 이제 무죄로 확정됐고요. 그걸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종결되는 그런 형태를 됐는데, 일반적으로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이제 100대 제로가 좀 적긴 한데,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긴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이 무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 같이 볼게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게 뭐 당연히 사고 영상이겠죠? 사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사람 충격한 모습이 보였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거를 밝기만 조절해갖고, 밝기 조절하니까 당연히 그 화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셨죠? 자, 이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그 2분의 1, 그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지금 먼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죠? 예,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왕복 10차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차로 정도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예,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사실 이 도로를 사람들이 무단횡단 한다는 게 쉽게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무단횡단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또 그 방호 울타리를,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를 별도로 설치한 거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좀 뭐 지나다니지 마라. 그리고 이 자동차 위주로 해서 여기는 좀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도로 구조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이 사실 여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넘어와서 넘어질 거다라고 예견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건 좀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 않죠? 그 검찰의 이제 공소장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단은 자동차 속도는 시속 66km, 이거는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 기소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업무상 이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가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과실이냐라고 보면 일단 사고 시점이 야간이니까 좀 어둡겠죠. 근데 이제 승용차 전면이 이 선텐이 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텐이 지나게 돼 있어서 시야가 어두웠다. 그러니까 선텐을 지나게 한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사고 장소는 사람이 통행이 잦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도심이니까, 큰 도시니까 통행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어떤 통상의 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부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반대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자, 재판부의 판단은 좀 어땠을까 한번 이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이 관련 법리에 대해서 먼저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운전을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말이 어려운 건데 사실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전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6가지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눈비가 오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상 상황에서 제한 속도가 이제 70km라는 거죠. 네, 70km인 도로인데 왕복 10차로 도로, 그 다음에 도로의 중앙에 대형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등 화단과 방호 울타리로 중국 구성된 중앙 분리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한 속도가 이제 시속 70km인 도로다. 그러고 왕복 10차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앙 분리대가 따로 있다. 방호 울타리로 구성된 중앙 분리대로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이 무단횡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의 도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이 이제 무단횡단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의 도로다라고 생각하면, 또 바꿔 말하면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있을 거다라고 예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좀 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사건 발생 시각이 2019년 2월 16일 00시 30분경 한밤중이라는 거죠. 예, 자정이니까 2월 달이면 굉장히 어두운 시점이잖아요. 자정이고, 사고 현장 사진하고 블랙박스 영상 이렇게 쭉 보면 좀 어두워요. 사실 보면. 물론 저 차량의 어떤 좀 선텐 자체가 좀 짙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굉장히 어두운 계통,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이제 상하의로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운전자는 좀 아무래도 피해자를 쉽게 더 빨리 인지하거나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인지하고 대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판단은 뭐였냐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인 중앙 분리대 부근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두웠다라는 거 아까도 우리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두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감정 결과를 좀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정 결과에서 충돌까지 한 1.15초 정도,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런 정도까지. 그래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움직임 없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저 속도가 66km라고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 우리가 또 분석했을 때도 그 속도가 맞다라고 저희들은 봤어요. 그죠? 예, 아마 속도를 추정하는 원리는 사실 같은 이 원리이기 때문에, 속도 차가 있어 봤자 사실 1, 2km 정도고,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66km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 예. 우리도 이제 당연히 검증을 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충돌까지 짧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보행자가 그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움찔해갖고 차가 오니까 움찔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춤하고서 거기서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이제 빠르게 또 도로 쪽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더 문제가 된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운전자한테 이제 어떤 그 책임을 물을 거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사건에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 보행자를 과연 이 충격 안 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단도 네 번째 보면, 아까 우리 뭐 속도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이제 66km, 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최고 속도 제한이 70km이기 때문에 이 과속이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규정 속도 이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초 전하고, 이제 그 충돌 시점으로부터 1.1초 전에 어떤 이 피해자와의 거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18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18m. 그러면 18m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속도가 66km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견했을 때 또 인지 반응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인지 반응하고 실진저 제동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실제는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견 즉시 급제동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인지반응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34에서 40m 정도. 그죠? 34에서 한 4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지거리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워낙 또 짧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예, 실제로 보면 속도도 많이 줄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급제동을 사실 하기도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지를 하고 급제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충돌을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충돌하는 순간에 속도는 그렇게 크게 줄질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단,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검찰은 어쨌든 전면 썬팅이 좀 지나다, 그렇게 그걸 이제 문제 삼았는데, 사실 보면 썬팅의 지난 정도는 이 사건하고 사실 관계는 없고요. 물론 썬팅이 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간 시야는 조금 흐리겠죠.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또 이 편차도 있겠죠. 편차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실 보면 썬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썬텐이 돼 있든 안 했든 그 운전자가 사실 뭐 썬텐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라고 문제를 못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심각한 문제고, 썬텐을 해도 어느 정도 더 운전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썬텐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운전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보행자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앙 분리대 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차량의 속도도 있고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게 보려고 하면 뭔가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응시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서 중앙 분리대 쪽을 계속 응시하면서 운전한다는 게 사실 뭐 의미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 쪽을 계속 응시하면서 운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운전 습관이나 형태, 그런 것들을 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만 집중 응시하며 피해자를 사고 전 충분히 인지해 충돌을 피한다는 건 좀 저희들은 어렵다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거를 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단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장소가 사람이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그래서 더 주의 의무가 있다. 운전자가 뭐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해갖고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부단횡단하는 사람들, 특히 야간에 부단횡단한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그죠? 왜 그러면 저 도로폭이 넓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10차로를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죠? 굉장히 좀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입장에서도 보면, 이 넓은 도로를 사람이 무단횡단해?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도로가 예를 들어서 편도 1, 2차로 정도다라고 하면 잠깐 뛰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견할 수 있지만 왕복 10차로면 굉장히 큰 도로잖아요. 그죠? 이게 한 차로당 3.2m만 하더라도 10차로면 기본 32m 이상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좀 상당히 조금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또 도로에 어떤 중앙 분리대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서 글쎄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거기에 많다? 그걸 일반화시킨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판부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0, 그 다음에 부단횡단 보행자의 책임은 100으로 이렇게 판단해갖고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느냐면, 1차적으로 무단횡단 과정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 사고 같은 경우는 이 무단횡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도로폭이 10차로, 왕복 10차로이기 때문에 적어도 32m 이상을 이제 무단횡단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가 어떤 도로의 기하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도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중앙 분리대가 이제 명백하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보면 이 통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무 뒤에 숨거나 아니면 나무 자체도 약간 좀 검정색 계통으로 이렇게 밤에는 보이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사실 사람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을 때 돌발적으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빠르게 또 이 도로에 넘어지는 그런 형태에서 충돌이 가해졌을 때, 그럼 운전자한테는 어떤 주의 의무 한계를 들 것이냐.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성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깊이 있게 고찰해서 우리가 운전자의 과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판례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 운전자도 물론 주의를 다 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자의 어떤 이 주의 의무도 명백하게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 하고요. 더불어서 이 일반인들도 도로를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무단횡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들, 특히 야간에는 더 또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옷 색깔이 좀 검정색 계통이 많잖아요. 그죠? 약간 어두운 색 계통을 아직까지는 많이 즐겨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와 지식 채널 이 별별 사건이고요.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